뭔가 이게 이렇게 보면 되나? 원래 이렇게 누르면 됐는데, 네, 뭐 일단 그냥 전체 화면 될 때까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라도. 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은 이제 Differentiable Augmentation for Data Efficient GAN Training이라고 이번에 뉴립스 2020에 나온 논문이고요. 약간 이 논문을 고른 이유가 이제 GAN 학습을 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연구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좀 그때마다 좀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데이터가 충분치 않을 때 이제 갠 학습이 되게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는데요. 조금 어그멘테이션을 기법을 좀 새로 나온 기법인데 이게 단순하게 조금 약간 로스 펑션에 로스 펑션에 들어가는 이제 요소에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주느냐를 조금 바꾸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이제 메소드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컴퓨테이션 알고리즘 뭐 데이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모델링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특히 약간 인밸런스한 경우도 많고 데이터 숫자가 많이 적기도 하고 특히 약간 레이블 같은 경우가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레이블이 제한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조금 잘 학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적은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갠 학습을 할 때 퓨샷 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갠의 성능이 좀 잘 급격하게 좀 나빠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스타일겐2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100% 데이터 이제 오른쪽 사진의 왼쪽에 100%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FID 스코어가 11.1에서 이제 20%, 10%로 트레이닝 데이터의 비율을 급격하게 좀 축소함에 따라서 FID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성능이 나빠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트레이닝 했을 때 어큐러시를 보면은 이제 100%, 20%, 10%대마다 이제 트레이닝은 이제 당연히 뭔가 20%, 10%는 적은 숫자의 데이터니까 굉장히 트레이닝이 급격하게 어큐러시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떨어지면서 베리언스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는 심하고 10%는 그보다 더 급격하게 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이제 논문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디퍼런셔블 어그멘테이션의 약간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업데이트 할 때와 제너레이터 업데이트 할 때를 좀 각각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는 X가 우리가 인풋 이미지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풋 이미지를 오른쪽에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처럼 이제 뭔가 칼라 지터링을 하거나 아리팩트 트랜슬레이션을
통한 아리팩츠를 넣거나 그리고 이제 컷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약간 랜덤 크로핑 하는 것처럼 뭔가 특정 부분에 약간 특정 부분을 떼어내버리고 약간 마스크처럼 이렇게 입히는 그런 이제 어그멘트 방법을 여기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의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이제 뒤에서 이제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그멘트 리얼즈 올리라는 첫 번째 어프로치는 여기 바로 보시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이제 들어가는 X에 대해서만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뭔가 Z에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X 인풋뿐만이 아니라 이제 확률 분포 Z에서 생성된 GZ에 대해서도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이제 어그멘트 리얼즈 앤드 페이크스 for the only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여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GZ에 대해서만 T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fakes for the only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이제 각각 TX, TGZ 그리고 그냥 GZ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그멘트를 한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뒤에 어큐러시가 굉장히 이터레이션 반복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GZ에 대한 어큐러시가 계속 오히려 떨어지고 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제 학습이 제너레이터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네네네.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어큐러시를 나타내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GZ에 대한 어큐러시가 낮다는 거는 GZ를 리얼이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뭔가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잘 됐다는 얘기고. 네네네. 그러니까 GZ에 대해서 리얼이라고 평가했다. 이게 뒤에 음, 네, 일단은 이제 한번 제가 빨리. 이야기로는 뒤에 네, 이제 그럼 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네네. 일단 뭐 그냥 네네네. 넘어갈까요? 네. 이제 네. 뒤에서 좀 설명드리면서 다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뭔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GZ에 대한 부분도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큐러시를 이제 평가한 이제 케이스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GZ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칼라 지터링을 하기도 하고 뭐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컷아웃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좀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그리고 리얼도 이제 칼라 트랜슬레이션 컷아웃을 단계별로 이제 어그멘테이션 하면서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트레이닝 한 결과 이제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까 네. 처음에 못 들어서 그런데 네네네. 이거 디퍼렌셔블이
무슨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아, 디퍼런셔블이요. 이게 그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여기 T를 보시면은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그 T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디퍼런셔블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쓰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은 다 미분 가능한 기법들인 건가요? 뭐 트랜슬레이션이나 컷아웃이나 이런 것들? 아, 네. 이제 펑션들이 다 이제 디퍼런셔블 하고 정확하게는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로스 펑션에서 모든 펑션들이 뒤에서 이제 다 미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로스에 네네. 좀 네. 결합되려면은 백프롭이 돼야 되니까 디퍼런셜을 한 걸 써야 된다. 뭐 그런 네네네. 맥락인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그멘테이션하는 펑션을 학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아, 어그멘테이션 하는 펑션을 학습시킨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학습하는 거는 그냥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그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TX랑 TGZ에다가 이제 적용한 이제 기존의 티피컬한 사례들에 비해서 이 제너레이터 쪽에서 나온 이제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를 각각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따로따로 학습을 시키는데 따로따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데 이때 기존에는 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어그멘테이션을 쓰고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는 이 GZ에다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았던 게 티피컬한 약간 케이스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적용을 네, 하는 게 약간 기존의 논문에 비해서 여기에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뭐 사이파10 기준으로 100%부터 뭐 20%, 10%로 이렇게 비율을 굉장히 줄였을 때 이제 FID 스코어가 스타일겐 베이스라인인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점점 2배, 3배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 디퍼런셔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는 약 20%밖에 이제 성능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이제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로우샷 이제 러닝에 있어서도 이 디퍼런셔블 어그멘트가 잘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오바마 뭐 캣 도그 사진을 뭐 각각 100개, 160개, 389개 정도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결과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뽑은 결과인데요. 이제 베이스라인인 왼쪽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좀 현실적이고 뭐 FID가 낮고 좀 퍼포먼스가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이제 사용한 다른 이제 4개 케이스에 비해서 이제 디퍼런셔블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FID 스코어가 거의 나머지 4개 중에 3개의 모델보다도
더 케이스보다도 훨씬 이제 결과가 좋았고, 네, 프리즈 D가 제일 높긴 했습니다. 어쨌든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성능이 되게 좋게 나왔다는데 좀 의의가 있었고요. 네, 지금부터 좀 약간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저 리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컷아웃을 해가지고 얼굴을 잘라냈으면 네. 근데 걔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을 때는 여전히 리얼이라는 레이블을 같이 넣어주나요? 아니면 아, 걔는 페이크인가요? 아니요. 페이크는 여기서는 GZ에 대해서만 페이크라는 용어를 이제 썼고요. 어그멘테이션 해도 그냥 이제 리얼 이미지라고 하면은 리얼 이미지로 이제 여기서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컷아웃을 하면은 전혀 리얼해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너레이터가 저걸 생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거를 일종의 목표 이미지로 생성해야 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7번 슬라이드 같은 거 보면은 남자 네네. 얼굴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저걸 리얼이라고 주면 네.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전혀 리얼이 아닌 거를 리얼이라고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 일종의 좀 너무 심한 노이즈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군요. 저런 것도 그러니까, 그냥 리얼이라고 하나요, 근데? 일단?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 수가 적다 보니까 약간 일부분을 약간 마스킹함으로써 좀 전혀 다른 약간 사진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약간 제너럴하게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요. 이게 뭐 노이즈가 심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해서 결과를 봤더니 놀랍게도 잘 나오더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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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혹시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네네. 민스님 질문하셨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저도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논문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FID 스코어도 이제 원래는 또 다른 Y축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논문. 맞아요. 네. 여기는 없는데 잠시만요. 네. 뒤쪽에 네,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네. 아, 네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이건 그 빨간색 선에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뒤에만 해줬던 거 거기가 이제 FID 스코어가 제일 낮으면은 저게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더 추가적으로 해준 게 안 좋다는 표가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네네네. 네네. 네, 여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어그멘트 D 올리에 대해서만 이제 각각 성능 평가 결과를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를 이제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TX, TGZ, 네네. 정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이 나오는 GZ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안 한 케이스에서 바로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이 FID 스코어가 되게 잘 안 나오는 약간 포인트 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해준 게 FID 스코어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TX와 TGZ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한 경우에 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했을 경우에 이제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음,
저도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아, 네. 근데 저거 지금 빨간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FID가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니까요. 그게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아, FID가 예. 낮다라는 건 제너레이터가 더 리얼한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잠깐만요. 거고, 아, 네, 동시에 잠깐. D의 예. accuracy가 낮은 거는 아, 네. 헷갈리니까 accuracy가 낮은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게 이 점선이 FID고 이제 색깔 있는 세 개의 선은 이제 어큐러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TX랑 TGZ의 경우는 좀 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높은 확률로 이제 잘 맞추는데 반해서 이제 GZ에다가 어그멘테이션을 안 했을 경우는 그 GZ에 대해서는 어큐러시가 굉장히 낮았다는 의미이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FID 스코어가 여기 보시면은 이터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약간 더 높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ID는 네네. 그 T를 붙인 거에서 잰 거예요? 아니면 안 붙인 거에서 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T를 안 붙인 거에서 쟀을 때가 이 FID 스코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만 T를 붙이고 X와 GZ에만 붙이고 네. 네네. 세 번째는 안 붙였을 때 이제 그 각각의 그 TX에 대해서 뭐 TGZ에 대해서는 높은데 그냥 GZ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큐러시가 낮고 FID 스코어는 이 GZ 요소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게 이터레이션이 반복될수록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네네. 지금 저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닌 거죠? 서로 다른 케이스인 거죠? 하나는 네네네.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에다가 어그멘테이션,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 한 거고, 빨간색은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 안 한 건데, 지금 FID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건 저 빨간색으로 학습했을 때 FID를 계속 찍어본 거인 거죠?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이게 이 어큐러시가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TX는 뭔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헷갈리는데 그냥 리얼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만 이제 어큐러시를 따져 보니까 어그멘테이션한 리얼 이미지는 잘 맞추더라.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그리고 GZ는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리네. 저는 약간 그냥 GZ에다가 어그멘테이션을 그냥 한 약간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뭔가 어큐러시를 이제 계산하고 위에는 이제 X에 대해서만 어큐러시를 계산하고 이제 GZ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어큐러시를 또 세 번째로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은 따로 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훈련하고 나서 이제 밸리데이션 결과로 FID를 뽑아 보니까 전체 결과 FID는 이제 파란색 점선처럼 나오더라.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각 방법에 대한 FID가 아니라 FID는 네, 그냥 하나의 그냥 네네, 실험에서 이제 나온 FID고 네네, 각각 맞습니다. 방법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 어큐러시가 네, GZ는 이제 너무 낮으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줬더니 D에 이제 어큐러시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쵸. 어떤 이가 디퍼런셜 낮아졌다. 네. 어그멘테이션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FID가 학습 다 끝나고 제기에는 이터레이션 별로,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해서 지금 네, 플러팅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별 FID가 찍혀 있는 게 아닌가요, 저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학습하면서 매번 잰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네, 네, 근데 학습하면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다른 학습, 그러니까 인스턴스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FID는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뭐
문제인가요? 여기서 파란색이라고 하는 게 그 청록색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정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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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게 코드상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뭔가 그 인풋으로 X가 넣었을 때랑 X를 넣었을 때, 뭐 GZ를 넣었을 때, TGZ를 넣었을 때, 네. 그냥 GZ를 넣었을 때, 뭔가 그때마다 어큐러시를 레이어 그 이터레이션마다 각각 카운트를 해가지고 뭔가 어큐러시를 잰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네네. D의 accuracy가 높고 낮다는 게 여기서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D의 accuracy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서요, 뒤에? 그러니까 이 장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터레이션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경우는 되게 어큐러시가 떨어지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FID 스코어가 점점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네. 세 번째 케이스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안 한 게 문제점이다. 그게 오케이, 성능 근데 저하. 그러면, 네네. 근데 그러면 노란색이랑 청록색은 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 빨간색과 FID만 있으면 되는데, 네. 뭐 노란색과 청록색을 굳이 같이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빨간색, 그러니까 GZ의 D에 대한 accuracy가 낮으니까 뭔가 네. FID가 학습하면 할수록 뭔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안 좋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네네. 그냥 저 두 개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저 노란색과 청록색은 D accuracy가 높다라는 걸 반대로 또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쟤네들에 대한 FID는 또 안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이 장표가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 accuracy가 낮다와 FID가 높아진다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일단 메소드까지 쭉 다시 한번 풀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시간 문제를 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만.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네, 지날 것 네, 같은데 네, 잘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메소드까지 쭉 한번 설명 듣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거든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저도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뭔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네.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튼, 사실 이 논문의 키 컨트리뷰션은 그냥 일반적인 약간 겐지 모델 학습에서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 숫자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적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잘 학습을 하게끔 어떻게 할까 이제 해서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도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야 한다. 이게 약간 이 논문의 제안이고요. 이로써 약간 이제 인셉션 스코어나 FID 스코어를 향상하고 퍼포먼스를 향상하고 트레이닝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게 정말 다 통하는지 보기 위해서 뭐 빅겐, 뭐 CR 빅겐, 스타일겐 2 이제 모델별로 그리고 또 데이터셋 사이파10에서 뭐 100 FFHQ라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아기 같이 막 약간 페이스 사진 데이터셋이랑 ASN 캣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제 고양이들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이제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제 모든 다른 케이스에서
이제 우세한 성능을 보였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검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또 겐즈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제 R1 규제항을 추가해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여기서 감마의 값을 뭐 0.1에서 0.0001 뭐 이런 식으로 줄여가고 바꿔가면서 각각 케이스별로 그리고 모델별로 가장 베스트 스코어를 이제 결과값으로 5번씩 밸리데이션을 해서 그 평균값을 뽑아서 구합니다. 이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용되고요. 어그멘테이션은 아까 이제 위에서 봤다시피 뭐 플리핑 그리고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마스크 기법이랑 그리고 약간 랜덤 시프팅을 해서 약간 패딩을 주는 뭐 기법 뭐 그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ID 스코어랑 이제 인셉션 스코어는 각각 이제 걔네 성능 평가에서 약간 생성된 영상이랑 FID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된 영상과 뭐 리얼 이미지 간의 와서스테인 디스턴스 차이를 이용해서 그 차이가 적은 게 이제 좋다라는 것으로 약간 로우 FID가 이제 리얼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에 가깝다는 내용이고요. 인셉션 스코어는 이제 품질과 생성된 영상의 품질과 생성된 영상의 다양성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제 X가 이미지고 Y가 라벨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약간 익스포넨셜에 넣어서 인셉션 S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도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수치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하고요. 네, 이게 메소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가지 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typical loss function of gain, 일반적인 gain의 로스 펑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differentiable function이라고 얘기했던 게 약간 differentiable function인데 네, 아무튼 FD랑 FG가 이제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X 그리고 FDX가 이제 힌지로스를 사용했고요. FGX는 뭐 X로 이렇게 네, 사용해서 약간 디프렌셔블한 펑션을 썼다. 그리고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여기서 다른 점은 이 바로 X 부분과 GZ 부분과 이제 로스 제너레이터에다가 여기다가도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은 실제 로스 펑션은 각각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스코어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디퍼렌셜 어그멘트 D랑 G에다가 모두 이제 어그멘트를 적용한 케이스가 이제 인셉션 스코어가 가장 높았고 FID 스코어도 가장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케이스별로 이제 성능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겨 1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비율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약간 성능이 악화됐느냐,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이제 FID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트레이닝 어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어큐러시의 차이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점점 적어질수록 베리언스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질문인데 저 피겨 1의 첫 번째 보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네네. 이터레이션이 증가하면 다시 FID가 올라가잖아요. 네. 저건 혹시 왜 그런가요? 아, 그거에 대한 이게 설명이 있나요? FID가 올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그러니까 적은 수의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오버피팅 하기 때문에 뭔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은 수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 하고, 그럼으로써 약간 새로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근데 저거는 네. Z의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이란 게 사실 걔네선 딱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샘플링 하는 거 아닌가요? 노이즈에서? 밸리데이션 셋은 여기서는 그냥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따로 떼어놓고 이제 그걸로 밸리데이션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쭤보신 거는 약간 기존에 벨, 쓰는, 벨, 네. 네. 밸리데이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천 개가 있으면은 네. 밸리데이션은 완전히 또 다른 데이터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쭤보신 거는 뭔가 노이즈를 추가한 게 뭔가 새로운 밸리데이션 셋으로 쓴다. 그런 부분인가요? 제가 질문을 아니요, 명확하게. 제 말은 보통 겐을 학습하거나 할 때는 뭐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듯이 밸리데이션 셋을 뭐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뭐 말씀하신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요. 네. 원래 질문은 저 FID 스코어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혹시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원래 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 그 설명이 혹시 뭐 여기 써 있었으면은 그래서 답변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은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별로 네. 없으니까. 네네네. 네, 일단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네. 겐학습할 때 데이터셋이 적으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오버피팅 해가지고 겐학습이 불안정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떼어놓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밸리데이션 어크루시를 측정해가지고 실제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지금 오버피팅 됐구나를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디스크미에서는 학습 때 봤던 샘플들만 리얼이라고 하는 상태의 인지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네네. 네. 저도 뭐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뭐 이거는 그냥 일종의 그냥 좀 바이어스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특정 트레이닝 도메인 혹은 모드에만 되게 제너레이터 혹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인 네, 네. 그렇지 거겠죠? 않을까요? 네. 네. 오버피팅이 심하게 좀 일어난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네, 민수님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는 네, 여튼 일단 조금 넘어갔다가 네,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혹시 질문 드려도 돼요? 네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몇 페이지죠? 15페이지에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뭐 걔네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때만 사용했었는데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자잖아요. 네. 혹시 뭐 이전 논문들은 이때까지 뭐 그냥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뭐 디퍼런셔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럼 이 논문에서 그 디퍼런셔블 하기 위해서 뭐 새롭게 뭐 테크닉을 제안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용했다가 끝인 건가요? 뭔가 네, 약간 사실 개론만 봤을 때는 뭔가 네. 새롭게 뭐 디퍼런셔블하게 뭐 갤로스를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디퍼런셔블한 뭐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소개한다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온 내용은 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뭔가 약간 그런 디퍼렌셔블한 뭔가 새로운 펑션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어, 이제 잘 백프로퍼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뭐 t가 디퍼렌셔블 해야만 하고 어, 여기서의 결국에 결론은 어그멘테이션을 추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디퍼런셔블 되는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선택해서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가 결론인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뭔가 디퍼렌셔블은 그냥 단순히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should be, must be여야 한다 약간 정도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이후로는 거의 그냥 다 데이터셋별로, 모델별로 각각의 FID 스코어나 뭐 어큐러시,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파악하고 이제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 이미지를 아마 체리 피킹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결과 이미지를 뽑는 게 이 논문의 이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어, 네. 일단 다것 같아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보면은 아이고 실례합니다. 그 FID 스코어에서 이제 그냥 빅앤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뭐 베이스라인과 트랜슬레이션만 썼을 때 그리고 컷아웃까지 썼을 때 그리고 칼라를 지터링하고 트랜슬레이션 쓰고 컷아웃까지 썼을 때 각각의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칼라를 쓰고 트랜슬레이션하고 컷아웃까지 했을 때랑 트랜슬레이션 컷아웃을 했을 때가 그래도 제일 베리언스가 좀 적고 예, 베리언스 바이어스가 좀 적고 이제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각각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의 비율별로 이제 나타내서 인셉션 스코어와 FID 스코어를 이제 구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디퍼렌셔블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트랜슬레이션 컷아웃을 빅겐에 대해서는 사용했고 스타일겐 2에 대해서는 컬러 뭐 컷아웃을 사용했고 100%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와 20%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컬러 트랜슬레이션 컷아웃을 모두 사용하는 게 제일 성능이 높았다라는 결과이고요.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그 결과 이미지입니다.
네, 로우샷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네네네. 왼쪽은 그 결과이고 오른쪽은 이제 로우샷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성능을 표시한 것고 그리고 이제 결과 이미지를 뽑은 겁니다. 이 뒤에 서플리멘터리에 보면은 그 이미지가 조금 나오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약간 왼쪽에 그냥 베이스라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FID랑 이제 인셉션 스코어가 이제 퍼포먼스가 확실히 낮고 그리고 오른쪽이 좀 더 약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맨 왼쪽이 이제 빅겐이고 두 번째가 스타일겐, 세 번째도 스타일겐인데 이제 각각 여러 가지 데이터셋별로 이제 적용해봤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이제 결과 이미지들을 뽑아본 겁니다. 네, 봤을 때 약간 이런 개 사진 같은 경우는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베이스라인을 그냥 썼을 때 좀 확실히 이미지를 적게 썼을 때는 되게 약간 찌그러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나오는 걸 봐서 학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맨 아래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근데 반면에 아까 은영님이 질문 주셨다시피 뭔가 마스크를 써서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넣으면은 학습을 제대로 할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로우샷 러닝에서 적은 수의 샘플로도 뭔가 좀 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리트레인 때 사용된 이미지가 한 7만 장이고 이제 퓨샷 러닝을 할 때는 389장 그리고 뭐 100장 정도만 이렇게 썼을 때 다른 모델들의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의 사실 결론은 디퍼렌셔블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온다가 결론인데 일단 제가 이해한 바에 뭐랑 뭐를 비교했을 때 그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4개 이제 마인겐, 뭐 트랜스포겐, 뭐 네네네. 그 각각의 약간 이제 겐 모델별로 이제 디퍼렌셔블 어그멘테이션을 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미지 결과가 달라지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네네. 그 2개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근데 그 프리트레인된 거랑 only 뭐 389 이미지스 저거는 이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했다는 건가요? 저 389개 이미지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타일 겐만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표현하니까 좀 헷갈린 것 같은데요. 뭔가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389개 이미지로만 퓨샷 러닝을 한 거고 왼쪽은 이제 프리트레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하고 이제 결과를 뽑아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3번째 줄 기준으로 나뉘고 그렇게 나뉘고 그리고 각 줄마다는 이제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을 추가를 안 한 게 이제 왼쪽이고 한 게 오른쪽인데 한 게 확실히 성능이 좋았고 퓨샷에서도 잘 나온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퓨샷이 제일 결과가 좋네요, FID가. 뭔가 저는 이거는 체리 피킹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여기서 FID는 체리픽해서 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FID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아, 네네네네. 오바마도 그런가요? 오바마는 조금 아, 네, 네. 왼쪽이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걔에 대해서는 오히려 퓨샷이 높네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뭔가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나 저도 아직 뭔가 트레이닝을 직접 막 해보거나 뽑아본 게 아니라서 약간 믿기진 않는데 일단 논문에서는 이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결과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각각 그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다르게 했을 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추가해서 각각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성능을 이렇게 나타낸 게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스타일겐 2의 결과를 뽑는데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비율을 점점 줄여 나가면서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FID, IS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확실히 좀 IS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왼쪽 FID도 마찬가지지만 10% 데이터 셋에서 되게 높은 성능 개선을 보이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게 모델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다르게 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나느냐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채널 수를 좀 뭔가 뭐 줄인 거에서부터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각각 인셉션 스코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1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감마 값을 이제 바꿔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 결과이고 0.1 감마일 때가 가장 결과가 좋았고요. 스타일겐 2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베이스라인은 0.1로 이제 실험한 결과 좀 훨씬 뭔가 이터레이션 증가하면서 점점 인셉션 스코어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절트 마지막 부분에 모델 사이즈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스트롱하게 주는 게 의미가 있냐 그리고 각각 어그멘테이션은 뭘 골랐을 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실험을 해보고 제일 약간 모델별로 혹은 어그멘테이션 기법별로 레귤러라이제이션 별로 모델 사이즈 별로 그냥 어떤 게 더 낫더라 라는 거를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일단은 먼저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결론은 사실 이제 파인 튜닝을 한 거에 비해서도 훨씬 뭔가 결과가 나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리얼 이미지인 X와 페이크 이미지 샘플인 GZ
네,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오버피팅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디퍼렌셔블이라는 좀 표현이 다만 이 어그멘테이션이 반드시 디퍼렌셔블을 해야만 이런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사용된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디퍼렌셔블 해야만 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텐시브 익스페리먼트를 했을 때 일관되게 성능이 좋게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학습의 안정화를 촉진하고 뭐 퍼포먼스 향상을 이제 결과로 만들어낸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아까 혹시 의문점들 중에서 혹시 지금 보시면서 약간 디스커전 네, 할 부분들로 잠깐 넘어가서 한번 다시 짚고 발표를 마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아까 얘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뭐, 네. 잠깐만요. 목소리.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컷아웃 관련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네네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리얼이든 페이크든 둘 다 컷아웃을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사실 저 컷아웃을 보고, 그러니까 저 뚫린 부분을 보고 이게 리얼이다 페이크다를 구분하기 힘든 정보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컷아웃 자체를 했을 때 저게 그럼 리얼이 뭔가 컷아웃된 것도 리얼이다라는 정보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저 컷아웃 이외의 부분을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제가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아까 제가 좀 드렸던 의문에 대해서 좀 나름 저는 해결이 된 상태여서 뭐 혹시 네, 공유를 좀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뭔가 그리고 네, 네. 네네. 그 응용님 말씀대로 뭔가 마스크를 넣음으로써 뭔가 단순히 특정 부분 하나에 약간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좀 의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네, 어떤 마스크를 씌워진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질문이 잘 안 제너레이터 들리는데. 입장에서요. 준수님이신가요? 질문이 잘 안 들려요. 네. 질문 혹시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 저도 잘 안 들립니다. 민수님 마이크가 좀 민수님, 음량이 좀 네.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들은 민수님 질문은 제너레이터가 여전히 저 네모 박스, 그러니까 그레이 박스가 담겨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은 제너레이터 자체는 일단 리얼한 거를 따라가려는 학습을 할 텐데 우리가 리얼에도 저렇게 컷아웃을 주고 페이크에도 컷아웃을 주면은 일종의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저 컷아웃을 보고 이게 리얼이다 페이크다를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둘 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저 컷아웃 바깥쪽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이제 리얼 혹은 페이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일종의 저희가 흔히 하는 뭐 컷믹스, 뭐 컷아웃 같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뭐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특정 부분에 좀 집중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 좀 다양한 비주얼 피처들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어떤 철학이 여기서도 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그러면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네. 그 빵꾸 뚫린 거를 제너레이터가 만들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리얼이니까. 만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리얼일 수도 있고 페이크도 빵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크라는 게 결국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페이크 그러니까 빵꾸를 제너레이터 만들면 아웃풋이 빵꾸가 뚫린 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리얼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근데 페이크 빵꾸를 뚫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항상 이걸 리얼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될 텐데 페이크에다가도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걸 보고 페이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구멍이 네. 난 게 있고 난 리얼이 있고 나지 않은 리얼이 있으니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니요. 그거보다는 구멍이 난 리얼이 있고 구멍이 난 페이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구멍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항상 리얼이면은 제너레이터는 그 구멍을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겠죠. 근데 구멍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리얼일 수도 있지만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미지는 구멍이 있는 리얼과 구멍이 없는 리얼 중에 구멍이 없는 리얼을 더 학습하게 되겠죠. 왜냐면 구멍이 없으면 이건 확실하게 리얼이니까. 구멍이 있으면 리얼일 수도 있고 페이크일 수 있는데 구멍이 없으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확실한 리얼이니까 제너레이터는 이제 구멍이 없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학습을 하겠죠. 아,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그러니까 리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확률적으로 쓰는 건가요? 어그멘테이션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 빵꾸가 리얼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진 않겠죠. 왜냐면 페이크에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서 약간 모델이 인지하면서 학습을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리얼이랑 페이크를 구분하려고 할 텐데 네. 페이크랑 리얼 둘 다 빵꾸가 들어있는 게 이렇게 있어서 들어오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저 빵꾸를 보고 얘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외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제가 이해한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마스크 뭔가 약간 이 어그멘테이션 마스크 같은 거를 이제 넣었을 때 기법이 얼마나 성능에 미치는지 약간 조금 뭔가 실제 코드 사례 돌려보면서 뭔가 확인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유에 대한 해석 부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GitHub을 봤는데 그 네. 컷아웃 뭐 함수의 레이쇼가 0.5로 걸려 있는데 이게 네. 아마 컷아웃을 할지 말지를 그냥 50% 확률로 네. 그거를 어떨 땐 네, 빵꾸 랜덤하게. 네. 어쩔 땐 빵꾸 안 뚫어가지고 준수님께서 걱정하는 그 빵꾸만 뚫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좀 방지하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구멍 뚫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걸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나? 이게 제가 뭐 잘 된다니까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어그멘테이션 예를 들어 빵꾸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제가 코드를 까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좀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뭔가 약간 그러니까 뭐 다 완전히 없는 사진을 내보낸다거나 그런 건 없도록 그렇게 코드상에서는 뭔가 설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여튼 제가 근데 앞에를 못 들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디퍼런셔블이란 표현을 쓴 건 이제 약간 어그멘테이션도 러너블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 여기서 네. 네네 네네 응희 형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약간 학습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거를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걸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으면은 일종의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안에 어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하려면 이제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통해서 백프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그멘테이션 기법 자체가 디퍼런셔블 하지 않으면은 그 백프롭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좀 학습 안에 그걸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디퍼런셔블이라는 그러니까 디퍼런셔블 한 어그멘테이션을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약간 좀 헷갈리고 궁금한 점이 사실 이 어그멘테이션을 디퍼런셔블하게 설정을 한다는 부분이 저도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뭔가 여기서 보면은 그냥 뭔가 약간 네, 그냥 어그멘테이션이 디퍼런셔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뭔가 그거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뭔가 수식이 사실 네, 약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긴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다시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 어그멘테이션 중에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은 어그멘테이션이 있나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디퍼런셔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혹시 상현님께서 이제 뭐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사례 네 말씀해 주시면 디퍼런셔블 하다는 거는 어디다 빵꾸를 뜯는다 하면은 거기다가 마스크를 씌우면 되는 거고, 네, 스터링을 한다는 거는 뭐 거기다 랜덤 노이즈 Z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죠. 뭐 하물 인터폴레이션을 한다 하는 것도 그건 어떤 뭐 필터를 걸쳐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웬만한 거는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기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안 되는 경우가 뭔가요? 뭐 엔간한 건 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를 우리가 그 저쪽에서 그냥 토치 아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안으로 넣도록 이제 그러면 짜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냥 넘파이로 바꿔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포워드만 하는 게 아니라 펜서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프 안으로 넣어야 된다 그 소리 아닐까요? 혹시 그레이스케일은 되나요? 그레이스케일? 레이스케일이요? 그냥 채널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두 개에다가 패딩을 맞춰서 네, 그것도 약간 그레이스케일. 다 되죠. 그것도 약간 뭔가 곱하기 덧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된 사례에 대해서 뭔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검색을 해보는데 잘 안 나오네요. Non differentiable augmentation. 네, 근데 그런 사례가 아마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제가 non differentiable augmentation 찾으면은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근데 뭐 그게 실제로 있다 없다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백프롭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non differential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죠. differentiable이라는 네네. 단어를 쓴 거 아닐까 싶고 뭐 네, 실제로 맞습니다. 어그멘테이션이 보통은 differential 하다고 하긴 하지만 뭐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이 differentiable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쓰는 게 다 differential 하니까 뭐 이게 왜 굳이 붙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근데 뭐 네. 그렇긴 하지만 differentiable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그리고
혹시 아까 뭔가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뭐 메일이든 뭐 다시 약간 질문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찾아보고 뭔가 조사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 되게 약간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그런 느낌 논문이네요. 네, 되게 뭔가 깔끔하고 좀 잘 쓴, 네, 아니 뭐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선하고 깔끔하고 네, 심플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쵸?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다 베이스라인이랑 각각의 케이스별로를 다 비교해서 표로 이렇게 다 측정해서 한눈에 보여주는 부분이 되게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뭔가 약간 디퍼런셔블 나와가지고 막 수식 엄청 복잡하게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의외로 수식이 별로 없어서 네,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뭐 서플리멘터리 같은 거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뒤에 나와 있거든요. 뭔가 익스페리먼트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보여주고 각각 베이스라인을 어떤 코드를 참조했는지도 좀 링크를 달아놨고요. 예. 혹시 이거 좀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쓰시는 뭐 베이스라인이나 연구 그 모델에다가 어그멘테이션 기법 추가해서 이 코드도 아마 있거든요. 파이토치로도 제가 처음에 텐서플로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파이토치로도 있는 걸 봐서는 예, 파이토치도 있었거든요. 그 기터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네, 일단은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뭔가 아까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빠르게 찾아보고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